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의 심장, 작업 증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술 안에 정말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중앙 관리자 없이 수많은 컴퓨터가 서로를 믿고 거대한 장부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좀 특별한 방식으로 탐구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옆에 있는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 동생에게 설명해 준다고 상상하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에요. 이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작업 증명은 단순히 어려운 기술 용어가 아니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세상에서 어떻게 합의와 신뢰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아주 기발하고 똑똑한 해결책이죠. 합의와 신뢰? 네.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작업, 워크를 증명, 프루프한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한다는 걸까요? 자료에는 해시 값의 앞부분에 0이 여러 개 붙은 특정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 문장만 보면 바로 머리가 아파오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걸 거대한 디지털 보물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보물찾기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정해진 풀이 공식이 없어요. 그냥 수없이 많은 숫자를, 정말 말 그대로 조 단위, 경 단위를 넘어가는 숫자를 네네. 하나씩 무작위로 대입해보면서 정답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만 하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운과 끈기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더 좋은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사실상 자본의 게임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요? 네.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대입이라 운이 크게 작용하지만 1초에 대입을 한 번 하는 컴퓨터랑 1초에 10억 번 하는 컴퓨터 중 누가 먼저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계산 능력, 즉 컴퓨터 파워를 가진 쪽이 보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정답을 논스라고 부르는데 이 논스라는 숫자와 우리가 기록하려는 거래 내역들을 한데 묶어서요. SHA-256이라는 특별한 암호함수에 넣고 계산을 해요. 이 계산 결과값이 시스템이 미리 약속한 특정 형태, 예를 들면 결과값의 맨 앞에 0이 10개 연속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어야만 정답으로 인정받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0이 10개 연속으로 나오는 정답을 찾을 때까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각자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서 밤낮 없이 계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걸 다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수백 경개의 열쇠가 담겨 있죠. 수백 경개요? 와. 그리고 여기 자물쇠가 하나 있어요.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그 꾸러미 안에 딱 하나뿐입니다. 맞는 열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죠. 그냥 하나씩 다 꽂아보는 수밖에요. 정말 끔찍한 노동이겠네요. 맞아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하지만 누군가 마침내 내가 찾았어 하고 열쇠 하나를 들고 온다면 그게 진짜 정답인지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그냥 자물쇠에 한번 꽂아보면 되니까 1초면 알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은 지극히 어렵지만 검증은 아주 쉽다는 작업 증명의 핵심 원리예요. 작업은 어렵지만 검증은 쉽다. 네, 누군가 엄청난 컴퓨터 파워와 전기를 써서 보물, 즉 정답을 찾아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그 보물이 진짜인지 순식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그렇게 힘들게 찾은 보물, 즉 블록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은요? 이 보물 찾기가 어떻게 더 큰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블록들이 기차처럼 줄줄이 연결되어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천재적인 부분이에요. 방금 만들어진 새로운 블록은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에 만들어진 블록의 정답, 즉 이전 블록의 고유한 정보값, 해시를 포함한 채로 새로운 퍼즐을 풀어야 해요. 잠깐만요. 그럼 방금 푼 퍼즐의 정답지가 다음 퍼즐 문제지의 일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래요.
레고 블록을 쌓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아, 레고 블록이요? 네. 아래 블록의 울퉁불퉁한 부분에 딱 맞게 윗 블록을 끼워야 단단하게 고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6번 블록은 25번 블록의 정보를 품고 있고 27번 블록은 26번 블록의 정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절대 뗄 수 없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중간에 있는 25번 레고 블록을 몰래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번 블록 위에 쌓여 있는 26번, 27번, 28번, 그 위에 있는 모든 블록을 전부 다 부숴야겠죠. 25번을 바꾸는 순간 26번이랑 안 맞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꾼 25번 위에 다시 26번부터 처음부터 쌓아야 할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한번 만들어진 블록, 즉 과거의 거래 기록을 바꾸려면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퍼즐을 처음부터 전부 다시 풀어야만 해요. 와, 이건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전 세계의 다른 참여자들과의 경쟁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요. 누구도 과거의 거래 기록을 함부로 위조하거나 바꿀 수 없게 되는 강력한 보안 장치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불변의 역사를 쓰는 거죠. 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라니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연결된 블록체인이 있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포즈를 풀어서 약간 다른 버전의 체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체인이 진짜라고 믿어야 하죠? 누가 그걸 결정하나요? 최고의 질문이에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CPU 이퀄 1개의 표라는 원칙이 등장해요. 1 CPU가 1표요? 네. 온라인 투표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이 수백, 수천 개의 아이디로 투표하는 유령 유권자 문제잖아요. 맞아요. IP 주소 같은 건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신뢰하기가 어렵죠. 가업 증명은 이 문제를 아주 독창적으로 해결했어요. 투표권을 신원이 아니라 컴퓨터의 계산 능력, 즉 CPU 파워에 부여한 거예요. 아, 계산 능력이요? 네. 더 많은 컴퓨터 파워를 동원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디지털 퍼즐을 푼 쪽의 의견을 다수결로 인정해주자는 거죠. 자료에서 가장 긴 체인이 진짜 장부로 인정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가장 긴 체인. 네. 가장 긴 체인이란 곧 가장 많은 작업, 즉 가장 많은 계산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직하게 규칙에 따라 블록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체인이 어쩌다 한번 속임수를 쓰려는 해커가 만든 체인보다 항상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다수의 정직한 참여자들이 쏟아붓는 계산 능력의 총합이 해커 혼자보다 훨씬 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것은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신원이 아닌 작업 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작업 자체의 권위를.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은 노력을 증명했느냐가 진실의 기준이 된 뭐랄까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죠. 그렇군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서로 믿을 수 없는 장군들이 어떻게 동시에 공격명령을 내릴 것인가 하는 그 비잔틴 장군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실용적인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강력하게 들리는데 그래도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만약 정말 돈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해커가 나타나서 과거의 거래를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불가능하다고만 하니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좋습니다. 그 해커가 되어보죠. 해커는 전 세계의 모든 정직한 참여자들과 달리기 경주로 해야 해요. 달리기 경주요? 네, 그것도 혼자서 그리고 한참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해서 말이죠. 아, 재미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해커는 자기가 바꾸고 싶은 과거의 블록, 예를 들어 100번째 블록으로 돌아가서 A가 B에게 10코인을 보냈다는 기록을 A가 해커 자신에게 10코인을 보냈다는 가짜 거래 내역으로 바꿔치기 해요. 네, 일단 바꾸고. 둘째, 이제 그 가짜 내용이 담긴 100번째 블록의 퍼즐부터 다시 풀어야 해요. 아, 당연히 그래야겠네요. 내용이 바뀌었으니 원래의 정답은 더 이상 맞지 않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셋째,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0번째 블록을 바꿨으니 그 뒤에 이미 정직한 네트워크에 의해 쌓여있는 101번, 102번, 103번, 현재 생성된 모든 블록들의 퍼즐도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해요.
이전 블록의 정보가 다음 블록 문제의 일부가 되니까요. 와, 넷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해커가 이 모든 과거의 숙제를 혼자서 하는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정직한 참여자들은 저 멀리 앞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블록을 쌓으며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아, 그쵸.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고 있죠. 해커는 과거의 체인을 따라잡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길어지는 진짜 체인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이건 단순히 뒤처진 걸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네요. 내가 혼자서 100m를 다시 뛰고 200m, 300m 지점까지 다 따라잡는 동안 다른 모든 선수들은 저 멀리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정직한 네트워크에 새로운 블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해커가 그들을 따라잡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기하급수적으로요? 네. 6개의 블록 정도만 쌓여도 수학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되죠. 이것이 자국 증명이 제공하는 강력한 보안의 실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지금은 이게 어렵지만 무어의 법칙처럼 컴퓨터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언젠가는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어린애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이 어려운 퍼즐도 언젠가는 1초 만에 풀릴 정도로 쉬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 개념을 접할 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아주 스마트한 난이도 자동 조절 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었어요. 난이도 조절 장치요. 마치 게임처럼요? 네, 맞아요. 시스템은 블록이 만들어지는 평균 시간을 계속해서 확인해요.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파워를 합쳐서 평균적으로 약 10분에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10분이 기준이군요. 네. 그런데 갑자기 성능 좋은 컴퓨터들이 대거 참여해서 블록이 평균 5분 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이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퍼즐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만든다니?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원래는 정답의 맨 앞에 0이 10개 붙어야 한다는 규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0이 12개 붙어야 정답으로 인정해주겠다고 기준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0을 하나 더 찾는 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반대로 참여자들이 줄어서 블록이 15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면 퍼즐을 더 쉽게 만들어서 즉 0의 개수를 줄여서 다시 평균 10분 정도로 맞춰주고요. 와, 스스로 게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네요. 정말 똑똑한데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개발자들이 개인 노트북으로도 이 퍼즐을 풀곤 했어요. 정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데이터 센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니까요. 그만큼 이 경주가 치열해졌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 생성 시간은 여전히 평균 10분 근처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 난이도 조절 장치 덕분에? 바로 이 난이도 조절 장치 덕분이죠. 자료에서 하드웨어 속도가 빨라지거나 참여자 수가 변하는 것을 보상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바로 이 기능이에요.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들의 평균 기록이 너무 빨라지면 허들의 높이를 더 높이고 너무 느려지면 허들을 낮춰서 항상 적절한 긴장감과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덕분에 기술 발전에 관계없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결국 작업 증명이라는 건 첫째, 풀기는 지극히 어렵지만 검증은 아주 쉬운 디지털 보물찾기 같은 수학 퍼즐을 이용하고 네, 둘째, 이 퍼즐의 정답을 이용해 거래 기록들을 레고 블록처럼 누구도 떼어낼 수 없게 단단히 연결해서 불변의 역사를 만들고 맞습니다. 셋째, 만약 의견이 갈릴 경우 가장 열심히 퍼즐을 푼 쪽, 즉 가장 긴 체인을 모두가 진짜 장부라고 인정해주는 아주 똑똑하고 공정한 규칙, 맞나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규칙 덕분에 우리는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관리기관의 보증 없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것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조작 불가능한 수학과 압도적인 컴퓨터 파워에 대한 신뢰로 바꾼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수학에 대한 신뢰로.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오늘 자료에서는 작업 증명을 1CPU 이퀄 1표라는 민지적인 원칙으로 설명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아요. 오늘날에는 이 퍼즐 풀기를 일반 CPU가 아니라
오직 이 작업만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아주 비싸고 강력한 전용 장비, ASIC라는 것들이 도맡아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투표권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이런 장비를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는 소수의 그룹에게 집중될 때 과연 이 시스템의 공정성은 처음 설계자가 생각했던 1CPU 이퀄 1표의 이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